그냥 한남 뉴타운은 진짜 황제 뉴타운이다. 못 네. 쳐다본다라고 입이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실 더 올라갈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데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수는 오늘 서울에서 주목할 만한 재개발 지역 소개시켜준다고 들었는데 준비해봤습니다. 김재경 소장의 재개발 오를지도 첫 번째는 어딘가요? 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지역 탑3로 제가 한번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지역은 네. 바로 성북구의 장위 뉴타운입니다. 아, 장이동. 네, 뭐 장이동 하면 좀 이미지가 어떤가요? 석계동 저쪽 위쪽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네, 서울의 북쪽. 네. 예, 예. 보통 장이동 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뭔가 있는 지역들이 아니고 네. 거기에 뭐 빌라라든가 뭐 단독이라든가 네. 다세대들 막 밀집된 지역들이라서 그런-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발달돼 있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시장은 특별하게 동네 시장? 거기까지 아니고 아닌가요? 네, 보통은 거기 그냥 빌라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장이동이. 좋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동네 주민들 아닌 이상은 사실 잘 모르는 아,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요즘 아주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주 확실시되는 구역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빌라들. 그 장위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쭉 오랜 시간 진행이 됐었었고요. 네. 실제로 장위 뉴타운에서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지금 관리 처분 인가 나가지고 이주 철거인 단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구역 세대수만 다 합치면 약 3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거의 그냥 미니 신도시급이 인서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위 뉴타운이 그렇게까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성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북구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기름동이라든가 네. 뭐 이런 기름 뉴타운 쪽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쪽을 사람들이 선호를 했었지 음. 미아 기름 이쪽이 좀 워낙 교통도 그렇고 어. 백화점도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장이동은 조금 아닌 거 아니야? 아, 거기보다 조금 더 그렇죠. 들어가는 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저기 약간 조금 못 사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일단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런데 이게 장인 뉴타운이 예전에도 그런 3만 세대라든가 이렇게 큰 게 아니었었냐 라고 하면 예전엔 컸었지만 장인 뉴타운이 위상이 좀 떨어진 거가 반토막이 났어요. 전 시장님께서 장인 뉴타운 막 구역 해제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게 단순히 막 반토막 났어요 라고 끝내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달라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장위 뉴타운 해제 지역들 중에서 장위 8구역과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요. 장위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사 부동산 대책의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오.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주제에 또 다른 거가 장위 14구역과 15구역이 있는데 14구역은 여기서도 소송이 한번 붙었었어요. 정확하게 소송이 아니라 장위 14구역 같은 경우 주민 1000만 투표가 있었어요. 이제 정비구역 해제하냐 안 하느냐 네. 했었는데 우리 조합 재개발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조합이 부활을 하고요. 네. 그대로 진행되는 게 있었고 진짜 부활의 아이콘은 장위 15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 시장님께서 직권 해제를 갔었는데 이거 부당하다. 네. 이제 해제 절차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송 끝에 대법원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합이 부활을 한 게 장위 15구역인데 그 부활을 했고 이번에 동의율까지 모아서 75% 동의 맞춰가지고 조합설 인가가 바로 이번 상반기에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조합설 인가가 났으니까 안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전하다 정도로 추천하지 않겠죠.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 저렴해요. 현재. 얼마로 들어갈 수 있냐면 5억 초반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5억 초반 근데 이렇게 다 설립이 되고 허가가 나고 이랬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해드렸던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이 인가하면 전매금지인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하면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매물이 나오는 모양이네. 그렇죠. 그러면. 매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경기도권들도 뭐 하다 보면 투자금이 다 그러네. 5억이 넘어가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노원구 상기뉴타운도 투자 금액이 5억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장위 15구역이 입지를 보다 보면 역세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라는 거가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왜냐면 그 히스토리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왜 이 가격이었냐.
장인 유턴이 그동안 반토막 났었고 어. 여기는 막 해제가 되니 뭐하니 네. 하고 소송 끝에 승소한 거고 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음. 또 몰랐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 3월 달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었었잖아요. 뭐였었죠? 3월에? 네, 올해 3월에 올해 3월에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 쪽에서? 대선이 있었었잖아요. 또 부동산 쪽에서 뭐가 있어요? 부동산 쪽에서도 중요한 네, 이슈였죠. 영향을 예. 네, 확인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2월 달에 주어슬립 인가가 났었는데 네. 그때는 막 대선 이슈에 막 전국돼 가려졌군요.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좋은 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저평가다. 네, 알려지지 않았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5억이 싸다라고만 했었어도 근데 사실 재개발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5억이 싼지 어떤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네, 네. 바로 이 장인뉴턴 옆에 있는 대장구역들이 어디냐? 6구역, 10구역 이런 데들이 있는데 4, 6, 1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구역들은 다 공통적인 관리처분 인가 났어요. 네. 이주 철거 당기고. 네. 거기 이런- 못 사네 그러면. 그 전매가 또 가능합니다. 그거는 재개발. 얘기해드리는 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하면 아까 전매가 금지라는 얘기 했는데 음. 정확하게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을 신청한 구역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구나 또. 소급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전매가 가능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전매가 가능해서 물건들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9억에서 막 높게는 11억도 들어가요. 똑같은 그쵸? 평수고 이런데요. 네, 똑같은 평수의 역세권인데 이제 기간 차이는 분명 존재하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초기 지역이고 뭐 여기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이게 반값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기회다. 정말 매력이 그러네.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장이 14구역 15구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샀어. 음. 그러면 한 4, 5년 걸려요? 입주까지? 이제 입주까지는 네. 지금 이제 막 좋아서 인가가 났다 보니까 한 10년 봅니다. 10년.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차이가 그래서 있죠. 그렇구나. 싫어요. 그래서 저쪽은 10억이 넘지만 여기는 5억 정도면 가능한 저쪽은 게 언제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했었던 건데 역시 질문을 네. 좀 날카롭게 궁금하네. 해주셨는데 배가 차이 나니까. 그렇죠. 이게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입주가 언제냐라고 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반으로 주네. 이제 그러니까 이주 시점이 가격도 언제냐. 반 차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한 4년 뒤, 5년 뒤 입주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비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아까 10년 하면 헉 소리 났지만 네. 얘랑 비교해 보면 5년 더 기다리는데 5억 싸? 네.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래. 뭐 1년에 1억씩 어. 매각을 생각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네.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하면 네, 되는 네, 거지.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입주한다. 얘들 지금 셀코 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한 50이야, 40이야 라고 하면 환갑할 때 입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안전한 데로 갈래? 라고 하면 아까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기 10년 걸린다 해도 여기는 시간이 많은 자녀한테 사준다. 그럼 자녀한테 막 10억짜리 사주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생활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애들한테 뭐 지금 사주고서 뭐 너 나중에 신혼집으로 써도 되고 그렇게 마련해 주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장이동 봤고요. 네. 다음 번은 어디입니까? 네, 지역이 네. 조금 레벨이 확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요? 바로 또 어디냐면 강 건너가나 보다. 예, 강이 넘어갑니다. 오, 정확한데. 바로 동작구의 좋지. 흑성뉴타운입니다. 동작구 좋죠. 예. 흑성뉴타운. 예.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흑성뉴타운은 한강변 길 건너. 그거 중앙대에 있는데. 오,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해요. 예. 네. 우리가 흑성뉴타운을 일명 서반포라고도 부릅니다. 예, 맞아요. 예. 서반포. 예. 동작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동작구 하면 아직도 그래도 강남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동작이 막 이런 느낌은 하거든요. 그런데 흑석동은 이미지가 좀 다른 이유가 우리가 강남에서 가장 비싼 데가 지금 현재 어디죠? 강남 압구정동이나. 그렇죠. 뭐 압구정이 물론 네. 1번지. 네.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 중에서 반포? 그렇죠. 반포가 현재 제일 비싸죠. 우리 반포가 서초구 여기 한강변에서 이쪽 이제
귀퉁이 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네.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한 11시 쪽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작구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2시, 3시쯤에 위치하고 있죠. 즉 반포 바로 옆이 흑석동이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명 서반포다. 이런 얘기하면 물론 반포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그 어따 대라고 얘기죠. 해도 네. 그래도 물리적으로 가까워요. 금방요. 네, 네. 네. 반포에서 이렇게 맞아요. 가면 네. 그리고 실제로 반포 분들이 아마 돈이 많아도 자녀한테 반포의 아파트를 턱턱 사주기는 어렵죠.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데 사주긴 좀 뭐하고 흑석동 가까이에. 이미지가 그래도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강남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자녀한테 사주려고. 네. 하는 거고 실제로 강북 사람들이 사기에는 흑석동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데 제가 흑석 뉴턴 시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15억에서 16억 정도가 필요해요. 현찰. 네, 지금 현찰이. 당장 동원 능력. 네, 동원 그것도 필요금이 만만치 않네. 있는데 네. 야 이게 이 금액으로 갖다가 추천하라고 하면 30 몇 평짜리. 네, 30평대를 아. 기준으로. 그러면 야 이게 뭐가 추천이야? 저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좀 더 말을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대박인 단지가 바로 흑석 11구역입니다. 흑석 11구역에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미 제가 여기서 풀려고 했는데 이 질문이 날카로워서 이미 성북구 장인뉴타운 할 때 이미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아까 관리처분 인가하면 전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신가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걸 여기가 뒤집어 보면 그 이후에 사업신가 신청한 데들은 전매가 안 되겠죠. 안 된다. 네. 그러면 흑석 뉴타운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거나 지금 진행되는 단지를 3, 9, 11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흑석 3구역 같은 경우 이미 일반 분양도 끝나고 입주가 2023년도예요. 얼마 안 남았죠. 오, 내년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대 좀 높고요. 네. 근데 흑석 9구역은 전매가 가능해요. 어. 그래서 또 비싸고요. 네. 브랜드도 이제 현대 DH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됐고요. 그럼 흑석 11구역은 브랜드에서 밀리냐? 우리가 서밋 브랜드 역시 하이엔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밋. 네 대우 서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역시 브랜드는 밀리지 않는데 가격이 얼마로 들어가지느냐? 지금 현재 13억 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잘 찾으면 아직 12억 5천에서 1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단지보다도 거의 막 2억에서 잘하면 3억도 싼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여기는 전매가 안 돼서. 그 이후에 네. 했구나. 여기가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다 했고요.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 인가를 8분 능선이라고 말해요. 네. 그 중요한 관리처분 인가인데 관리처분 인가 나면 사실 더 비싸져야 정상인데 못 여기서 파니까. 못 파는 사람들이 나가는 못 거죠. 파니까. 전매가 안 돼. 그리고 못 그러니까 돈 파는 급한 사람은 그 전에 팔아야 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게 아. 내놓는 물건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게 처음에는 막 이제 금액대들이 막 싸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당장 네. 현찰 동원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다. 그러네. 이 영상이 솔직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10억 넘게 있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돈은 네. 다 어디서 나는 거야, 진짜.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흑석동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지역은 조금 아니에요. 비싸요, 흑석도.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강남 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싼 거죠. 네. 왜냐? 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까 반포 아, 얘기했잖아요. 그거 엄청 비싸죠. 반포는 현찰만 막 그냥 50억 들고 가야 되고 어. 지금 그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냥 40억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그게 반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건축 보다 보면 뭐 하다 보면 30억 그냥 아직 당장 재건축 얘기가 안 나오는 단지들도 그냥 막 20억 30억 막 얘기가 턱턱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강남이다 보니까 흑석 이 정도는 입지도 괜찮고 아까 시간도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 뭐 안전진단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뭐 15년 걸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이제 곧 나겠네. 그럼 입주까지 4, 5년 안에는 또 나겠네. 시공사도 다 정해진 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근데 뭐 조금 반값? 거기다 흑석 뉴타운에 대한 입지도 입지인데 흑석 뉴타운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매 금지가 걸리기 전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잡으면 그 시세보다도 2, 3억이 또 싸대 라고 하면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매물 나오는 거 들어가서 네, 한 4, 5년 기다리면 새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구만. 그렇죠. 문제입니다. 뭐 이미 반포는 아파트 가격이 막 이제 40, 50억 대기 네. 눈에 보이고 흑석동도 무시 못하는 게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실거래가를 좋더라고요. 25억을 찍었고요. 호가는 지금 30억이에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32평 정도? 네, 33평형에서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85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야, 이 재밌다. 네. 어? 돈만 있으면 재밌지 네. 뭐. 아,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짜증나.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는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모를 때는 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요즘 좀 많이 배워서 저는 여기 흑석동에 옛날에 살아봤거든요. 제가 신혼 살림을 요 흑석동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는 막 빌라들 있고 살기 쪽은 그 앞에 이제 그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전세 살아. 거기 뭐 명수대 한강이 예, 맞아요. 한강 현대라. 거기 한강뷰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죠. 신혼을 아주 화려하게 아니야. 시작하신 거기 25평짜리에 네. 전세가가 그때 얼마 안 했어. 맞습니다. 그랬어요? 흑석동이 그때는 아주 저평가돼 맞아요. 있을 때. 지금이야 흑석동 하니까 막 뜨는 거지. 그때 당시 흑석동은 그럼요. 약간 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었어요. 1992년 얘기예요. 그게 그쪽에서 살던 사람은 그쪽을 보고 저는 또 저쪽은 전혀 모르고 그렇지. 잠실 이쪽만 네, 아니까. 그러니까. 예. 동작구까지 가봤고 네. 이번엔 또 어딥니까? 네, 이번에는 약간 조금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조금 상급지로 가볼까라고 하는데 네. 진짜 제가 그래도 꿈의 단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성동구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요즘 핫하죠 저기. 정말 핫한 곳인데 여기 한강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강변이고요. 평지고요. 네. 대단지에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층으로 가죠. 네. 정말 장점들이 많은 네.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주제가 약간 성수 전략정비구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니 저 비싼데 얘기해봤자 뭐해. 예, 라고? 성수동이 많이 비싸. 많이 그렇죠. 올라갔죠. 네. 막 핫하다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막 뜨는 신흥 상권도 있다. 뭐 네, 우리가 맞아요. 뭐 성수동의 카페 거리가 장난 아니다. 네. 뭐 IT 업종들 막 들어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수동이 지금 저평가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탑2라고 하면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그냥 쌍두마차고요. 여기 탑3까지 하면 흑석뉴타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지금 저평가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네.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돈이 많다라고 하면 성수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성수를 말하기 앞서서 성수를 말하기 앞서서 한남뉴타운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한남뉴타운은 네. 엄청 비싸죠. 한남뉴타운의 현금이 지금 현재 아무리 못해도 24억에서 25억이 필요해요. 네. 와, 그래도 좋죠. 아니 그런 돈이 당장 이렇게 쑥 들어가는 돈이에요? 맞습니다. 나눠서 왜냐면 내는 게 아니고? 전세 금액이 맨 처음 뭐 그냥. 워낙 낮다 보니까 뭐 5천만 원짜리 전세도 있고 1억짜리 전세도 있다 보니까 그냥 현금이 다 필요하고요. 뭉칫돈으로 그게 있어야 네, 된다.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남뉴타운은 진짜 황제뉴타운이다. 못 네. 쳐다본다라고 입이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실 더 올라갈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데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수는 원래 한남이랑 성수랑 가격대가 비슷했었는데 성수가 지금 현재 4, 5억이 더 싸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고 최근에 또 1년 더 연장을 했거든요. 이게 돼버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하면 무주택자밖에 못 사고요. 아니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처분 조건부로 사야 돼요. 그리고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예를 들어서 많다 하더라도 나 여기 성수의 실입주는 조금 어떻게 살지?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쫙 내려가지고 정확하게는 내려갔다기보다는 안 올라갈 동안 한남만 막 올라갔죠. 네. 그래서 현재 시세가 19억에서 한 22억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매매 금액에서 4, 5억이 싼 건데 여기서 더 타이밍은 오히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다 보니까 대출이 나와요.
지금 현재 대출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전세를 끼고 일명 갭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전세 세입자들 다 빼고 그러고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세 금액보다 대출이 더 잘 나와요. 한 3억에서 그래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고 3억에서 5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현금 잘하면 15억에서 17억 선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아까 막 성북구에서도 조금 난 속도 빠른데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막 현금이 10억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좀 더 써버리면 지금 흑석뉴타운 11구역이 기회래 라고 해서 뭐 한 13억 얘기했다가 다른 흑석은 한 15, 16억 얘기했는데 이 돈이면 또 성수전력정비구역도 갈 그러게. 수가 있네. 성수동 같은 경우는 바로 성수전력정비구역 맞은편이 압구정이거든요. 그렇지. 강 건너면 압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당선 타고 가게 되면 한정거장,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압구정 로데오역 나오고 성수대교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이고 이런 입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야 여기도 재개발 완료되고 나면 45, 50억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미 여기 트리마제라든가 갤러리아 폴이라든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가 성수동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지겠다. 근데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일반인들은 쳐다도 못 볼 금액이긴 하지만 현금이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지금 기회다 라고 말하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는 뭐 이제 구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뭐 다 났고요. 네. 그리고 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한 7, 8년 정도는 거의 10년 봐야 돼. 봅니다. 그래도 16까지는 안 보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막 조합설립 인가하는 데는 한 그렇구나. 10년. 여기는 이제 다른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교육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났어요. 건축 심의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바로 직전에 마지막 관문인데 여기서 다 계류가 되고 있었던 건데 이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수전략정비구 50층으로 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시장님이 초고층을 막았었죠. 네. 맞아요. 35층 룰을 만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현 시장님께서 최근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5층 룰을 폐지시켰거든요. 네. 여기 50층 간다라는 것도 확실시되고 실제로 지금 현 시장님 같은 경우 전에 한강 르네상스 했었을 때 뭐 압구정이라든지 이촌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 합정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지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강변으로. 네, 한강변에 그랬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 살아남은 데가 성수전략정비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략정비구역들이 다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좀 생소해요. 재개발 지역은 보통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다 공약들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주민들 원하는 대로 짓겠다. 멋지게 한강변에 멋있게 짓겠다. 성동구청장들이 다 공약이. 그쵸. 공약적으로. 구청장들의 공약이죠. 왜냐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여야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지역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장님 역시도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방선거 앞두고서 정말 지금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출이 조금 나오고 나머지 이 두 지역은 장이동하고 요 흑석동은 대출이 안 나오는 데고. 우리가 보통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재개발 지역은 실입주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서 매수하다 보니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